안녕하세요. 말이 느리니까 재생 속도를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음성으로 못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또 이제 모소를 오랫동안 해본 경력자로서 제 눈에 들어온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 볼게요. 10기 김치찌개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광수와 옥순의 데이트 때 이제 고깃집에 들어가서 옥순이가 테이블에 앉지를 않습니다. 부담스러워 라고 이제 말까지 하면서 그냥 서 있었는데요. 이때 광수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두 번 답을 합니다. 광수는 저 이제 옥순이 보낸 그런 신호의 크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런 신호나 표현의 강도는 이제 남자들끼리 항상 어울려 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정도의 표현 강도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남자끼리 식당에 가서 식당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바로 딴 데 가자 혹은 다른 테이블로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음으로써 표현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남자의 언어죠. 그런데 여자 언어는 부드럽게 저렇게 표현을 둘러서 이제 여자어를 실현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모쏠 남자이자 수학가에게 옥순의 저런 부담스럽다는 표현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의 그 강도를 점수로 이제 따지면 광수는 한 2 정도의 거부감으로 느꼈을 겁니다. 최소한 3이나 4 이상으로 광수가 느껴야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의 표현법이나 이제 여자의 신호는 여자와 사귀면서 많이 학습이 되고, 또 별도로 이제 여자의 신호를 이제 공부해야만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게 눈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눈치 강도를 다르게 이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 같네요. 광수가 이제 4 정도의 강도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려면 옥수는 최소한 6에서 8 정도의 표현을 해야만 광수에게는 이제 4로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 친구들은 평소에 남자의 표현법으로 더 강한 그런 표현으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의 입력값이 들어오면 광수에겐 아무렇지 않은 표현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이 정도구나. 뭐 이렇게요. 그리고 말이 아닌 여자의 신호를 읽는 이제 섬세하고 디테일한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쏠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남녀 이제 공통적인 제스처나 표정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지만 여자의 섬세한 표현법은 모르는 것이죠. 뭔가 복잡해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표현 강도가 다르다. 평소에요.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여자만의 섬세하고 작은 그런 강도의 표현을 읽으려면 남자는 특히 목소리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요. 저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저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점점 나왔던 것이고, 옥순과 이제 광수의 대화에서도 뭔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표현법 학습이란 것도 예를 들어가면서 짚어줘야 학습이 되지요. 물론 진짜 둔한 남자는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 여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계속 모르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여자 시청자들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가 다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태어날 때 이제 기본 장착하고 태어났지만 남자에겐 이제 학습을 해서 장착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인 것이지요. 뭐 남자라고 다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광수나 상당 퍼센트의 경우에 저랑 비슷하게 이제 학습을 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좀 더 그런 여자의 신호를 못 읽을 가능성은 더 높겠죠. 모쏠 이제 경력자였던, 그래서 제 눈엔 그래서 저 장면이 눈에 들어오네요. 카메라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참 곤란한 상황이죠.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영업점에서 촬영을 위해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여기서 잠깐만 이제 이야기를 카메라 세팅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광수와 옥순이 이제 고깃집에 도착을 하고 한동안 차에서 안 내리고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제작진이랑 동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작진이 그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는 동안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느라 차에서 스타렉스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참을 이제 카메라를 몇 대를 설치하겠죠. 옥순 비춰주는 거, 광수 비춰주는 거, 둘 다 비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최소한 3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팅된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광수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 가자 바로 이렇게 말하기는 진짜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이게 테이블을 또 좀 옮기게 되면은 그 카메라 각도 이런 걸 또 다 새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지난번 저 10기 때처럼 막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때 이제 광수가 옥순의 신호를 제대로 강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말이라도 이제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먹고 빨리 옮기자거나 아니면 구석 테이블로 이제 옮길 수 없는지 확인하려 했다면 말이라도 이렇게 좀 좋게 했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옥순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의 입장에선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앉지 않고 있는데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나의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앉으라고만 하니 처음부터 옥순의 기분은 살짝 안 좋았을 수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좀 넘어가고요. 아무튼 자신이 이제 의견이 여자가 무시당한 것이니까요. 말만 좀 이제 잘했어도 나쁜 데이트 환경도 오히려 광수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어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습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10기 때 영수처럼요. 이제 목솔들의 베이스가 10기 영수보다 더 눈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인데요. 영수는 이제 결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10기 영수요. 좀 더 이제 학습이 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화 전반적으로 출연자들이 좀 눈치가 없거나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다 경험 부족해서 오는 게 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옥순이가 광수한테 이제 다른 여자도 좀 알아보라고 했었죠. 저 말을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저도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영식이가 지난 화에서 순자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순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 완전 정확하게는 이제 못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식이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기에 이번엔 영식이가 이제 친절 모드인 상태에서 여자어를 쓴 거죠. 여자어로 2위 강도로 표현을 한 것이 되어버렸죠. 영식이가 이제 아까 처음에 옥순이 한 것처럼 여자어를 쓴 게 되겠죠. 그래서 순자는 이제 영호와의 데이트 후에 정숙과의 대화에서 영식이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말들을 했었죠. 이게 상대적인 건데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누가 좀 더 오해를 했냐를 이제 굳이 따지자면 어디가 평균값이냐를 놓고 생각해 본다 치면 광수와 옥순의 대화에선 광수가 이제 좀 더 못 알아들은 편이고 영식과 순자의 대화에서는 영식의 표현이 좀 약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험 부족인 모쏠들의 모습을 좀 더 너그럽고 재밌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순이에게 왜 단칼에 거절하지 못했냐고 좀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옥순은 옥순대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확신자들 상대로 약간 김민재급 철벽 수비로 거리두기를 실천했었어요. 어떤 말들을 했냐면 누굴 뽑을지 다른 사람과 고민했었다. 종칠 때요. 그런 말이었고,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세요. 광수한테 이런 말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 선택은 모르겠다.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단계 중 제일 밑단계다. 좀 변명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등등 이제 거리두기 선방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어장 관리가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인 이제 우리들은 지금 3주째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저기 있는 출연자들은 이제 2일째인가 그렇고 첫 데이트입니다. 초반이란 말이죠. 이제 저 시점에선 좋냐 싫냐 확실하게 구분짓기엔 이른 시점 같고, 이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영숙이처럼 결론이 빨리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긴가민가 하다고 늦게 났다고 해서 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좀 이르다는 말이죠. 옥순에게 뭐 다른 남자가 있어서 두 명이랑 상대하고 있는 시점도 아니니까요. 광수랑 지금 1대1이죠. 지금 시점에서 저 정도 거리두기 철벽은 충분히 어장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느낌표를 준 건 말 그대로 제일 밑단계였는데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지난 후기에서도 저도 가끔 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었는데요. 다른 기수 때 이젠 안 쓰려고 합니다. 이 나는 솔로 4박 5일 전체의 상황에서도 좀 어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옥수는 이제 단지 상대가 솔람이라 이제 더 세게 말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몰랐을 뿐이고, 광수는 광수대로 모쏠에 여자어나 눈치 그리고 이제 콩깍지가 씌인 거고, 둘 다 이제 누구를 뭐라고 하기엔 조금 서툰 영역, 모두가 서툰 영역 같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후기는 여기까지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노가리를 좀 달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에 지난달에 이제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이게 그 목색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시경 하면서. 그러면서 의사가 거기에 무슨 뭐가 생겼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면서 조직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지나가가지고 1월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무슨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이게 암 전 단계인가? 2형성증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런 과잉 진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시경으로 이제 시술을 해서 제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원래 좀 의심이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인간이 이제 공포심을 이용해서 이런 조금 작업을 치는 그런 걸 더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그런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그런다거나, 이제 인간이 공포심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약을 팔거나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장수가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만병통치약이라면서 막 약 팔아먹고 이런 거, 그 사람, 그 아픈 사람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그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이제 속아 넘어가죠. 아무튼 그런 행위를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살짝 의심이 돼가지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고민을 하다가요. 근데 저도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의 가족 중에는 암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이제 만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만병은 유전이다, 저는 그렇게 뭐 옛날에 TV에서도 본 적이 있고 해서 그걸 철석같이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력은 절대 암이 아닌데, 암 전 단계인 그 뭔가 낫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뭐 조금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 귀찮기도 하고, 그 내시경 힘들더라고요. 막 꽥꽥 해갖고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의심도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의사랑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또 의사랑 심리전을 하다가 그래도 굳이 이제 의사가 말을 들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처음 그 내시경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의사가 이제 그냥 이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대화를 끝냈었는데, 이제 의사가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 간호사 시켜서 전화까지 와가지고 시술 뭐 하게 했다는 점에서, 안 볼 것처럼 하다가 이제 보자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혼자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데 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네이버 지식인에나 한번 물어볼까요?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이형성증 뭐가 낫다고 하니까 참, 혹시 이런 거 걸려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그 힘든 내시경을 또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시경 하는데 그 입에 막 칙칙 뿌리더라고요, 목에. 아니 전 처음 받아봤는데, 근데 이게 병원이 바빠서 환자가 많으니까 대기를 오래 탔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 침대에 이제 막 한참 기다리다가 침대에 누우니까 이게 마취가 좀 풀리는 거예요. 아니 하도 이제 오래 지나니까, 아니 그 가는 사는데 이거 마취 이제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면서, 이 사람 괜찮다면서 그냥 막 호수를 밀어 넣더라고요. 참. 그런데 의사 말이, 난 좀 이 뭐라 해야 되나, 목이 좀 짧아서 그런가 좀 더 힘든 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캑캑거리고
아, 숨이 또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간호사가 아니 코로 코로 숨 쉬랬나? 아, 코로 숨 쉬세요, 코로 숨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호수 때문에 그게 구멍이 막혔는지 코로는 절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호수 넣은 상태이지만 입으로는 숨이 잘 쉬어지고. 아, 그래서 내가 봤는데 계속 코로 쉬세요, 코로 숨 쉬세요 이러는데, 아, 그씨 듣다 짜증나서 그냥 무시하고 입으로 숨 쉬다가 겨우 호수 다 밀어놓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근데 또 아무튼 내시경 뭐 경험 후기였고, 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